옆에서 욕하니까. 옆에서 다들 욕하니까. 그리고 욕해도 상대가 저항할 위치도 아니니까. 무엇보다 내가 지금 좀 불안하니 생각하기 전에 나의 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하겠기에 생각하기 이전에 비난 먼저 싸지르고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모두의 비극입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도 나를 믿지 못하는 공동체의 신뢰 수준, 상대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의 신뢰 수준은 낮아지고 소통은 단절되고 반목은 심화를 이해하는 기본은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무고한 확진자들이 어떻게 악인으로 낙인 찍혀 인생이 파탄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확진자들이 확진받기 전에는 스스로도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 없던 상황이라는 당연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몇 확진자들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가 병 걸렸으면 남을 위해서라도 집에 자빠져 있지 어떻게 사람들 많은 곳에 돌아다닐 수 있어? 라는 이유에서입니다만 확진자는 확진받기 전에 스스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확진자인 3번 확진자. 그를 향한 욕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분명히 알고 그랬을 거다 에서부터 일부러 그랬을 거다, 테러범으로 분류해야 한다까지 어마어마한 욕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확진받기 이전에 스스로 병에 걸렸을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 어떤 확진자의 그 어떤 행보이든 확진되기 이전의 행보인 것이지 확진된 이후의 행보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3번 환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녔다는 점이 강조되어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는데 그가 설마 일부러 사람들에게 퍼뜨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한에 갔다 왔다면은 무조건 병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하더군요. 2번 확진자 봐라. 똑같은 50대 남성인데 모범적으로 지침을 잘 지킨 2번 환자는 이쪽 저쪽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만히 집에만 있었다는데 3번 확진자는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자기 일정 다 소화하고 그게 뭔 짓이냐. 2번 확진자는 이타적이고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상식적인 사람, 3번 확진자는 이기적이고 기본을 지킬 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에 표를 보시죠. 2번의 입국 일자가 1월 22일인데 확진 일자가 1월 24일이죠. 3번은 어떤가요? 입국 일자가 1월 20일인데 확진일이 1월 26일입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공항에 바이러스 검역대를 통과할 시점에서 3번 확진자는 증상이 발현되기 훨씬 이전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전체의 판을 확실히 달리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와 다른 지침을 받았을 겁니다. 2번 확진자는 공항 검역을 통과할 그 당시에 거의 감염자 수준의 몸 상태였을 텐데요. 열도 나고 이런저런 문제가 감지된 상태. 그러나 아직 코로나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아서 바로 격리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꼭 지켜보라는 특수한 지침이 필요한 상태. 이 경우에는 바로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어 특수한 지침이 내려집니다.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고 의식교육을 받죠. 이 점이 근본적으로 3번 확진자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던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 지침의 결과로 2번 확진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집에만 머물렀죠. 몸이 거의 증상 발현 직전에 해당했으니까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고요. 막 쏘다니고 싶어도 쏘다닐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게 스스로도 확실히 느껴졌을 테니까요. 결국 입국한 지 이틀 만에 확진되셨습니다. 3번 확진자는 어떠했을까요? 3번 확진자는 2번 확진자와는 다르게 공항 검역대를 통과할 당시 그 어떤 몸의 증상도 없거나 적었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검역 당시에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에 검역기관에서 능동감시자로 분류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며 정상인의 자격으로 검역대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당신은 감염자와 몸 상태가 유사하니까 조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듣는 것과 당신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정상입니다.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증상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신고해 주세요. 라는 지침을 듣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2번 확진자와 3번 확진자의 이후 동선에서 차이가 났던 것이 순전히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일까요? 그 행동의 차이를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캐릭터의 탓을 하려면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졌는데, 즉 공항에서의 지침이 동일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활개치고 다녀버린 상황이었을 때라야만이 가능합니다. 2번 확진자와 3번 확진자의 행동의 차이를 대중들은 도덕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3번의 도덕성 수준을 비난하는데, 실제로 2번과 3번은 바이러스가 노골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에 입국했느냐 아니면 약하게 발현되는 시점에 입국했느냐, 바로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해 공항 검역 과정에서의 다른 지침을 받았고 그 다른 지침을 교육받은 것 때문에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일 뿐이지, 도덕성 수준에서 차이가 나서, 즉 한 사람은 착하고 한 사람은 안 착하고 해서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번 확진자와 달랐다는 이유로 3번 확진자를 무조건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능동 감시자로서의 지침을 받았느냐 아니냐 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극히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더라도 스스로 알면서 퍼뜨리기 위해 병을 은폐하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도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치료받기를 원하지 은폐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단 은폐의 동기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립국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전의 행보를 밝히는 순간 본인이 범죄자가 된다면 계속 숨길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개망신당하는 것들, 불륜 혹은 무슨 성적인 취향 관련한 은밀한 행보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위에서 따져본 매우 특수한 상황, 즉 미립국자나 불륜남이라든가 등등이 아닌 이상은 단지 그 사람이 좀 이기적이라고 해서 병을 은폐하고자 할 동기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3번을 악당으로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는 동선을 은폐했을 만한 그럴싸한 동기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불륜남, 그래 이거다, 이게 딱이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3번 확진자가 진짜 개민폐인 이유. 열이 나도 사흘간 병원을 안 감. 구라치고 내연녀랑 불륜한 것 때문에 동선을 말하지 않아 아내가 아닌 관계불명의 여성과 성형외과 2번 가고 호텔에서 자고 한강 데이트까지 함. 정리. 불륜, 폐륜, 대규모 전염병 확산. 있는 현실에 준하여 증오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기 위해서 현실을 조작하는 현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단지 3번을 악인으로 만들고 욕하고 물어뜯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창조된 내용. 체계적이고 선동적이죠. 생각 없이 훑어보는 이들이 혼동하기 딱 쉽게 사실과 선동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런 조직적 선동을 감행하는가 궁금해져서 일단 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불륜설, 의도적 은폐설 이런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설이라고 보는데요. 출처를 분명히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식적인 부분을 단지 지적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를 통해 불륜설을 들었고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불륜설 이동 경로 등등을 보면서 불륜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높지 않은 추측이 많은 이야기가 맞으며 가짜 뉴스를 현혹시켜서 죄송하고 삭제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의외로 싱겁게 인정해버리는 것에 내심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뿌리고 다니는 개인들도 알고 보니 그냥 흔한 우리 주변의 친구 동료였던 것이죠. 즉 상식이 통하는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일깨워주면 잘못을 깨닫고 정신 차릴 수준은 충분히 되시는 분. 무슨 음모에 가득 차서 저 사람과 개인적으로 원수여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막 욕하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상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옆에서 욕하니까, 옆에서 다들 욕하니까, 그리고 욕해도 상대가 저항할 위치도 아니니까, 무엇보다 내가 지금 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하고 어딘가 불안을 투영해야 하고 만만한 대상은 필요하고 마침 옆에서 욕도 하고 있기도 하고 보니까 실제 그놈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충분히 깨달을 만한 상식을 갖추긴 했지만,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일단 생각하기 전에 나의 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하겠기에 생각하기 이전에 비난 먼저 싸지르고 보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겠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상식적이고 말이 통하는 우리 곁의 흔한 동료였더라도 저런 글을 생각 없이 적고 다니고 의심해보지도 않고 출처 없는 선동에 동조해버리고 마구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객관적인 상대방의 입장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 상대의 입장, 당시 상황의 입장, 지금 상황의 입장,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각도의 이해를 얼마나 통찰력 있게 조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이러한 통찰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찰의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성적 통찰의 능력이 스스로답지 않게 무너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특히나 집단적인 불안이 공동체를 덮쳐서 통찰이 무너져버린 개개인들이 다수가 되어버린다면 강렬한 흐름이 형성되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휩쓸려버리기 쉽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런 흐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와해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식적인 사람을 전제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와해됩니다. 불안에 휩싸인 나머지 상대방을 상식 밖의 악인으로 전제하고 혐오로서 불안을 해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상식의 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결국 공동체는 결속력을 잃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로서 다가오는 존재, 분명 감염 확진자는 나에게 실질적인 위해로서 존재하는 대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염이 되었다는 생물학적 조건만이 달랐던 관계로 나에게 위해가 되었던 것일 뿐이지 그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개또라이라서 나한테 위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모두의 비극입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도 나를 믿지 못하는 공동체의 신뢰 수준, 상대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의 신뢰 수준은 낮아지고 소통은 단절되고 반목은 심화됩니다. 모두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모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협력이 가능한 기본 조건은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고 따라서 모두는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조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확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이해하는 기본은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